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슬기짱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저를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렇게 집에 있네요. 지금 3학년 5반 첫 수업이죠. 3학년이 되고 나서 진행하는 첫 수업이고, 지나가다가 3학년 5반 친구들이 선생님, 우리 국어 B 수업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봐 준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에 못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여러분,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에 이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야 하는 수업 3학년 5반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두 번 수업이 들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 수업을 모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해봅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 크로스핏 하는 사람인 거? 네, 운동의 힘으로 잘 이겨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저랑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면 모든 학년 학생들이 다 원격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제가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자막을 일일이 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날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막을 달지 못하는 대신 최대한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일시정지도 여러분들이 못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집에서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른 거. 그래서 자꾸자꾸 노력할게요. 어쨌든 매 수업이 여러분들이 새 학년이 올라가거나 혹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처음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이제 3년째 보는 거잖아요. 물론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3년 내내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제 이름을 모르거나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 모르거나 하는 친구들 있으면 반성하세요. 본인이 반성해야 돼요. 3년 동안 저를 봤는데 모르실 순 없죠. 그래서 분명히 저에 대해 궁금하시진 않으실 거고, 다만 우리 친구들 벌써 3학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궁금한 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평가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방식처럼 지금부터 PPT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PPT를 보여주면서 우리 3학년 친구들 올 한 해 평가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PPT 좀 켜볼게요, 제가. 네, 여러분 PPT 다 잘 보이시나요? 네. 3학년 국어 수업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PPT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시간 준비물입니다. 이거 안 보이네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네, 국어 시간 준비물 첫 번째 교과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미 이제 3학년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슬기짱쌤 수업할 때 교과서에다가 필기 오지게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도 혹시 교과서 없다 하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랑 책상 붙여가지고 꼭 같이 보세요. 우리 3학년은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진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과서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수업하다 보니까 교과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3학년 2학기 교과서를 떡하니 펼쳐놓은 친구도 있었어요.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 교과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수업 듣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거 학습지 파일입니다. 또 작년에 이미 여러분들 제 수업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 학습지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 벌써 학습지 아마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학습지 파일 준비해야 합니다. 국어 A랑 B랑 같은 학습지 파일로 사용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분리하고 싶다 하면 분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꼭 준비해서 수업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갈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평가에 관한 내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기이기 때문에 1학기 것만 말해줄까 하다가 1, 2학기 종합해서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2학기 시작하기 전에 2학기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도 1, 2학기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1, 2학기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수업할 때는 제가 국어 수업 전체를 맡아서 했죠. 독서 말고 국어는 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되면서 국어 수업이 국어 A와 국어 B로 두 개로 나뉘어서 각각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렇게 두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하더라도 평가는 국어라는 한 과목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두 선생님이 국어라고 하는 평가를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두 과목을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와 2학기 모두 시험과 수행평가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시험은 60% 들어가고요. 수행평가는 40% 들어갑니다. 시험 60%는 중간 기말고사 각각 100점씩 해가지고 이것을 60%로 환산해서 점수가 들어갈 건데요. 작년이랑 점수는 동일합니다. 중간 기말고사 모두 선옹수령 문제 10점 낼 거고요. 선택형으로 90점 시험 문제 낼 겁니다. 2학기도 동일합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서수령 혹은 논수령으로 해당하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그 외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수행평가 40%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국어 A가 25점, 국어 B가 15점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점수 배점이 달라요. 1학기 때는 국어 A에서 25점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할 거고 국어 B에서 15점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국어 B에서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내용은 무조건 서논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있는 논증 방법 사용하여 광고 만들기, 설득 전략 드러나는 글쓰기는 모두 서수령 혹은 논수령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학기는 국어 A가 25점, 국어 B가 15점인데 2학기가 되면 이게 뒤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2학기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2학기로 가보면 국어 A가 15점 해서 서논수령으로만 수행평가 진행할 거고 국어 B에서 25점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1학기 때 국어 B에 포트폴리오가 없었는데 2학기 때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랑 같이 수업해봐서 알겠지만 포트폴리오 점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수업할 때 교과서 없으면 점수 깎고 숙제 안 해오면 점수 깎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 검사해가지고 뭐 비어있으면 점수 깎고 학습지 없으면은 점수 깎고 이렇게 해서 점수 막 오지게 깎아놓고 점수 올리기 위해서는 발표 5번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기 되게 힘들었던 점수 있잖아요. 그게 2학기 때만 들어가요. 국어 B에서.
그 말인즉슨 1학기 때 저는 교과서 검사, 프린트 검사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 가지고 왔든 어쨌건 뭐 검사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기세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제가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필기는 꼼꼼히 열심히 해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공부하고 해서 잘 챙기고 포트폴리오 점수는 2학기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학기 평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1학기 보시면 국어 B에서 두 가지 평가를 할 건데 첫 번째 평가가 논증 방법 사용하여 광고 만들기라고 써 있어요. 10점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득 전략 드러나는 글쓰기라고 해서 5점짜리 수행평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교과서 한 번만 펼쳐볼까요? 교과서 펼쳐서 지금 그 차례 한 번만 펼쳐보세요. 이렇게 1, 2, 3, 4 단원 나와 있는 부분 지금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펼쳐서 보시면 네 가지 단원 중에서 제가 지금 수행평가로 진행한다라고 한 논증 방법 사용하여 광고 만들기, 그리고 설득 전략 드러나는 글쓰기라고 쓰여져 있는 단원과 관련이 된 단원이 1, 2, 3, 4 단원 중에 몇 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보면은 아시겠지만 4단원입니다. 4-1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가 있고요. 4-2에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원에서 각 소단원마다 한 번씩 수행평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평가 빨리빨리 해치우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웬만하면 이 수행평가 두 개를 모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말인즉슨 국어 B는 진도를 몇 단원부터 나간다? 4단원부터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저는 바로 4단원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례에다가 필기해 두세요. 4단원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3단원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국어 B는 3단원, 4단원, 2단원만 저랑 같이 수업할 거고요. 국어 A 수업을 1, 2단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4단원, 기말고사 3단원, 제가 좋아하는 문법이 3단원에 들어가 있네요. 시험 문제 낼 생각에 벌써 기쁜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평가에 관한 안내는 여기까지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은 지금 바로 받기가 힘들죠. 혹시 평가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학교에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직접 보시고 나서 질문할 사항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학기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안내하도록 할게요. 국어 B에서는 2학기의 평가로 작품 속 사회문화적 배경 소개하기라고 10점짜리 수행평가를 제가 넣어놨는데 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MBTI J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과연 어떻게 수행평가 할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 작품들 뭐 영화, 드라마, 책, 만화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웹툰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발표를 할 거예요. 간략하게.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다. 혹은 여름방학 때 시간이 남을 때 하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 시간 날 때마다 드라마, 영화, 웹툰, 만화, 책 이런 거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봐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내가 좀 알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난, 녹아져 있는 작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평가에 대한 안내 이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국어 수업 시간에는 첫 번째 수업과 관계없는 물건이 책상에 올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혹시 관계없는 물건, 뭐 다른 시간에 내주셨던 숙제라든가 학급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뭐 롤링 페이퍼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 무조건 뺏어갑니다. 경고했는데도 진짜로 안 집어넣으면 바로 뺏어갈 것이고 거기 써있죠. 부모님이 오셔야 돌려준다라고 써있지만
결국 안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웬만하면 수업과 관계없는 거 올려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 질문 보신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발표해 볼 사람, 이거 얘기해 볼 사람 이런 거 많이 물어볼 텐데 틀린 대답이어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대답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든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그 통들 있잖아요. 번호 뽑는 거 그거 해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규칙만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독서 성장판 관련된 내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오리엔테이션이 끝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기 시작할 때 제가 독서 성장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얀색 아니다. 작년에 하얀색 아니었지. 노란색 하드보드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이제 바닥에 쭉 붙여가지고 거기에 그 독서 활동 상황 기록 그 양식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책 읽고 그거 적어오면 제가 거기다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을 텐데 그래서 그거 적어오면 일단 첫 번째로 스티커 독서 성장판에 붙여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나이스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읽었던 책 똑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1학년, 2학년 때 읽었던 거는 생활기록부에 중복으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읽는 책 새로 읽어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있죠. 연말까지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친구와 학급의 상품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걸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분명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친구와 학급의 상품이라고 했고 달마다 와서 몇 반이 몇 권이고 몇 반이 몇 권이고 이거 알려줬는데 도대체 파티를 한 거냐라고 궁금할 텐데 네 했습니다. 몇 반에서 했냐고요? 저희 반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만 알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 작년에 저희 반에 가장 많은 책을 읽은 그 독서 성장판에서도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친구가 전교에서 가장 많이 읽었고 그 친구 덕분에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책 읽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작년 저희 반 2학년 3반 친구들이 마지막에 학기 완전 말에 그 저희가 머핀을 하나씩 사가지고 친구들 집에 각자 하나씩 가져가서 보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먹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가장 많이 책 읽은 친구한테는 그 친구한테는 선물을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해당하는 학급 그 친구가 해당하는 게 아니구나.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급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작년에 1등을 했던 친구가 올해 저희 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반이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또 여러분들 3학년 되고 했으니까 책도 열심히 읽고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서 수업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 없으시죠? 여러분들 이미 저랑 3년 동안 봐서 지긋지긋해서 질문도 없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화면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교과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갈 건 아니에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볍게 초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탑워치로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나? 딱 제가 영상 찍는 시간으로 30분만 찍을 거예요. 왜냐면 또 저 대신 들어가 주시는 선생님께서 컴퓨터 켜가지고 영상 켜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딱 30분만 할 거기 때문에 딱 진도는 10분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단원부터 나간다고 했냐면 4단원 진도 나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단원 한번 펼쳐보세요. 저도 아이패드를 4단원을 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도 4단원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로 수업하면 여러분들 시키지 못하니까 제가 다 읽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다 읽어주시고 저는 거기에다 코멘트만 하면 되는데 이 만화 이런 것도 다 저 혼자 읽어야 되잖아요. 네, 투덜투덜 그만하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 여러분 목차 펼치셨어요? 이렇게 민트색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 펼치면 됩니다. 자, 4단원 단원명 왼쪽에 있네요. 설득의 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제재들은 다 설득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얇은 거야? 설득과 왜 이렇게 얇은 거야? 설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멘붕이 왔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 소단원 2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단원 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그 다음에 소단원 2는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라고 써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소단원 1의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키워드 4글자 찾아보세요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맞아요. 논증 방법이에요.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논증 방법. 그런데 이 논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논증 줄임말이거든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볼게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갑자기 말투가 그게 생겨. 논리적으로 증명. 죄송해요. 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싶어. 지금 여기 보면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니까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을 썼을 거예요.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글을 쓸 때 그것이 좀 타당하려면 논리적으로 말이 잘 되는 근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근거를 드는 방식을 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증 방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단원명 옆에다가 키워드 먼저 적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옆에다도 키워드 먼저 적잖아요. 제가 자꾸 그거 적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니까 처음부터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지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 논증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옆에다 적어볼게요. 귀납이랑 연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보이나요? 귀납이랑 연역이라고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이 친구들 중에 귀납이랑 연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명도 없었어요. 다행히. 아마 3학년 5반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납이랑 연역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논리학자 혹은 뭐 철학자 정도로 엄청 자세히 알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 그래서 귀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고 연역이 어떤 것이고 혹은 예를 봤을 때 아, 이런 게 귀납이야, 이런 게 연역이야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는 귀납이랑 연역이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수행평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귀납과 연역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주장을 하고 그걸로 광고를 직접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간략한 광고를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귀납이랑 연역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소단원 펼쳐보면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 4글자 찾으라고 하면 제가 이미 확대해놨네요. 설득 전략이 키워드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설득 전략 3가지 미리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잘 안 변하는데 확실히 좀 변하고 있네요, 지금. 네.
세 가지 설득 전략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벌써 16살이에요. 그쵸? 저는 여전히 18살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16살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설득을 안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설득을 했을 겁니다. 제가, 나 진짜 점점 심각해지는데 어떡하지? 제가 여러분들이 설득해봤을 만한 거를 수업 준비하면서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설득을 해봤을까? 이런 거예요. 엄마, 저 패딩 저기 뭐야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 사주세요. 옆반에 친구들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고 막 네파 입고 아이더 패딩 입고 하는데 저는 패딩이 없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고 막 학교에서도 너무 추워요. 막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뭘 사달라고 해야 된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사람의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사실은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거나 해서 설득하는 거,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 어떤 설득 전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것을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엄마 너무 추워요. 저 막 이렇게 하면서 공포심이 아니라 동정심을 막 유발해. 엄마한테 막 나를 불쌍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설득하는 방식을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감성적 설득 전략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친구들한테 막 친구가 갖고 있는 맛있는 거를 뺏어 먹고 싶어. 그럴 때도 막 동정심 유발한다거나 혹은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한 입 안 줄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거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인성보소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람 자체가 주는 설득 전략을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주장을 선생님이 하는 거랑 서울대 교수님이 하는 거랑 누가 더 좀 타당한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믿겠어요? 저보다는 서울대 교수님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 자체가 주는 설득의 힘을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키워드라도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가 논증 방법에는 두 가지 귀납과 연역, 그다음에 설득 전략에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거 바로 읽어볼게요. 대단원 학습 목표도 제가 원래는 친구들 시켜서 읽게 하는데 김슬기가 읽어야 되겠네요. 자, 김슬기 학생 읽어보겠습니다. 대단원 학습 목표 첫 번째,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다 또 밑줄 치겠죠. 논증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논증 방법에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귀납과 연역 두 가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설득 전략에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치겠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단어는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들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연히 학교 가서 제가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사용한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직접 메모하고 적으면서 들어보는 식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저는 항상 읽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글을 쓸 때는 다양한 논증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소단원 1단원 내용이네요.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때 장점 하나만 표시하겠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해가 편하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사용한 논증 방식이 예를 들어 귀납이야.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냈네? 아, 그래,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설득을 목적으로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설득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사용한 설득 전략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들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설득 전략도 잘 파악하고 들으면 비판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더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잘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논증 방법과 설득 전략을 알아보고 그것이 실제로 글과 말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 4-1단원을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건데 벌써 제가 계획한 30분이 지나갔네요. 3학년 5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1시간만 더 참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슬기장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